안녕하세요.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이제 11월도 지나가네요. 2025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는 늘 이맘때가 되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저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잘 놀 걸, 좀 더 맛있는 걸 좀 많이 먹을 걸, 좀 더 많은 사람과 자상하게 이야기 나눌 걸.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는 요즘 무엇이 가장 아쉬운가요? 또 무엇이 보람 있나요? 오늘 라디오 진해살롱 1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진해역 옆 TMO 임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 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심 방송입니다. 오늘도 진해역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오늘 진해살롱 14번째 손님이에요. 오늘 게스트는 그동안 진해살롱을 찾아준 초대 손님 중에 가장 젊고 또 트렌디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아침 스튜디오 공기도 조금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는 기분 탓인가요? 경계 없는 리스닝 컬처 매거진 리스너의 제작자 현지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여기 앞에 보이는 리스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현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최근에 고향 진해에 와서 가족 곁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즘 생활 어떤가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대학 때문에 서울로 갔다가 10년 정도 쭉 지내다가 아예 짐을 빼고 고향에 돌아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다시 진해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이 꿈꾸는 것처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GSM 이제 처음 만난 곳이 사실은 저희 책방이에요. 저희 이제 단골 손님으로 오셨는데, 자주 이제 오시다 보니까 얘기를 서로 하게 되고, 또 듣다 보니까 잡지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저도 이제 웹저널 편집위원으로 한 6년 정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매거진이라는 매체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GSM이 만들고 있는 이제 매거진, 리스너, 이름도 독특하고 잡지 컨셉도 좀 독특하고 그런데 소개글을 보니까 경계 없는 리스닝 컬처 매거진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매거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리스너 매거진은 그 무경계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이제 세상에 너무 많은 어떤 저희 인간들을 이제 구분 짓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국경도 있을 수 있고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문하고 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매거진을 만들고 싶어서 이 매거진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매거진의 주요 특징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건데요. 특히 음악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 좋아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인터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인터뷰만이 갖고 있는 이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잡지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왜 인터뷰 잡지, 그것도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 이제 발행하게 된 제작의 기획 의도라고 할까요? 이런 게 궁금한데요. 되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다양한 이유나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가장 컸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부모님의 영향으로 되게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라온 환경에서 음악을 접하면서
그런 취향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가족의 영향이 컸고, 그런 이제 영향을 통해서 저는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 막상 잠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진해에 잠깐 왔던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오랜만에 가족들 품에 와서 가족들의 일상을 보니 음악을 너무 잊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음악이 중요한 일인데 가족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다시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아빠랑 집에 가는 길에 은큼하게 아빠가 옛날에 들었을 법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빠 이거 아시지 않냐? 아니면은, 옛날에는 어떤 음악 들으셨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게 인터뷰의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음악 들어보셔라, 공연 보러 가자라고 하면은, 바빠서 안 된다. 무슨 지금 공연이냐? 이렇게 하시다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의 어떤 순간순간들에서 음악 얘기를 꺼냈을 때, 맞아. 나 그때 학교 가는 길에 버스 안 타고 기타 사려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교통비 모아서 기타 샀었어. 그래서 그 음악도 막 연주하고 그랬었어.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제가 그런 거를 질문하지 않았으면 못 들었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런 거 질문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도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진해에서 제가 자라면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유별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그런 레퍼런스가 있지도 않고, 주변에 어떤, 예시나 이런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오히려 조금 먼 곳에 가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처럼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 힘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싶어서 좀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한 달 동안 5개 도시 여행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던 게 이제 리스너 1권으로 나오게 됐던 거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매거진의 시작이, 특히 이제 인터뷰의 시작이 가족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인터뷰라는 것이 상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지만 상대의 말을 잘 듣게 되죠. 근데 그 시작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출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제 방금 리스너 이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요번에 나온 리스너가 이제 2집이에요. 그쵸? 1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이제 잡지였고, 요번에 2집은 또 좀 다른데, 제작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1집과 2집이 그 인터뷰 대상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달랐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1권은 사실 제가 이 리스너를 매거진의 형태로 만들게 된 계기도, 매거진을 이제 실제 제 본업에서 만드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내 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겨서 이런 매거진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판하는 거에 대한 용기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다 제 것을 해나가는 과정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도 만들고, 또 인쇄소도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고, 또 디자인도 직접 제가 하고 사진도 제가 찍고, 그냥 모든 걸 제가 모든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 고군분투, 하나도 이제 부드럽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런 고군분투를 거치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래서 1권은 제가 그 텀블벅이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을 통해서 펀딩을 먼저 받아서 제작비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텀블벅이라는 이런
이제 플랫폼 통해서 조금 더 주변이나 이런 외부에도 홍보가 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도 조금 더 힘을 입어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권은 제가 완전한 어떤 기획의 내용을 탄탄하게 다 잡고 여행에 간 게 아니라 조금 더 열어놓고 제목이나 이런 것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유럽에 향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가면서 이런 주요한 슬로건이나 뭐 디자인과 형태를 잡아간 케이스였다면 이권의 경우는 그런 기본의 틀이 조금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1권을 거치면서 좀 디벨롭할 부분들을 좀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진행을 했었고 가장 다른 점은 이제 한국에서 한국 분들을 인터뷰했다는 게 인터뷰의 어떤 깊이감이나 방향성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리스너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악들을 듣는지를 궁금해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호 같은 경우는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의 여러 도시 어느 도시 돌아다니셨어요? 베를린에 먼저 가서 베를린 그다음에 프랑스 리옹, 파리, 리버풀, 런던 이렇게 해서 3개국. 3개국, 네. 5개 도시에 몇 명의 이야기를 실은 거죠? 제가 지금 2호랑 좀 헷갈리는데 아마 한 9분인가 10분 정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16명. 16.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의 설명서를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16명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네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했군요, 제가.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네. 16명이나 네. 음악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인상적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명 네. 있었을 수도 있는데 누가 가장 어느 도시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너무 다 한 분 한 분이 다 특별해서 사실 다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데 일본의 경우 정말 길에서 음악을 듣고 계신 분들을 제가 excuse me 해가면서 말을 걸었던 부분이었어서 다 초면인 분들도 있었고 아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프랑스 리옹에서 제가 카페에 갔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보더콜리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그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몰톡을 하다가 저는 이제 왜 제가 여행을 왔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게 됐고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나 뮤지션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할머니도 내 남편 뮤지션이야 인터뷰해도 되겠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하셔서 그러면 why not 해서 바로 현장에서 아이패드를 꺼내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의 장르를 굉장히 초창기부터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이제 어떤 프로듀서로 또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 것 전문가였네요. 같은데 네. 저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나이 많으신 뮤지션을 만날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평생 오랫동안 음악을 하신 분이니까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제 뮤지션 또한 저에겐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강력한 리스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재밌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너무 급작스럽고 또 언어적인 장벽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취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음악 여행의 순간이 잘 담긴 만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가가 듣는 이제 또 음악들 플레이리스트가 또 좀 독특했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인터뷰한 인터뷰이들이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또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 집을 이제 봤는데 이 집 안에는 다양한 또 음악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집 얘기해 볼까요? 이 집에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 인터뷰를 하셨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셨죠? 주로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음악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난 분들이기도 하고요. 아예 이 인터뷰를 위해서 또 섭외를 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다양해요. 서울에서 꽤 유명한 이제 레코드샵 김밥 레코드라는 네. 곳에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분의 경우는 뭐 이런저런 계기도 있었지만 제가 또 리스너란 책을 읽고 요청을 하면서 또 소통을 더 하게 되면서 알게 되기도 했고, 또 싱어송라이터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연희동에서 네. 레코드샵을 또 네. 직접 운영하시는 아저씨가 계신데, 네. 아저씨도 아예 이런 일을 계속 해오신 게 아니라 한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평생 모아오신 레코드를 본인 집에 차고에다가 네. 차고지에다가 쫙 진열을 해놓고 사람들이 네. 언제든지 와서 보고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해놓으신 그런 행보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다가 오래 하시면서 음감회를 오랫동안 열어오셨던 분도 네.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신데 뭐 꼭 음악 분야가 아니더라도 VFX라고 이런 CG 쪽 하는 아티스트 디자이너신데 또 음악을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공연을 오랫동안 보고 즐겨온 친구도 있고, 공연 기획자도 있고, 다양하네요. 네, 정말 다양합니다. 책 보니까 한 11분 정도, 11명의 음악 세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제 음악 플레이리스트도 굉장히 신선했고, 저는, 이제 요 책, 1집 창간호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되고, 지금 2집이 이제 남아있는데, 저희 책방에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입고되어 있는데, 책 속에 보니까 그 음악 교환회라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네. 리스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교환하는 거죠. 네, 맞아요. 같이 듣는 거죠. 네네. 이거 너무 신선해서 저도 맨날 듣는 음악만 네. 듣게 되잖아요. 이런 데 좀 가갖고 새로운 좀 음악 세계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 들으니까 진해에서 해봐도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겠네요. 네. 음악 교환에는 사실 제가 음악 좋아하면 또 음악 감상 이런 모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또 네.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누고 싶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에 서울에는 또 음감회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있기도 한데, 그런 모임의 운영 기획단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내가 이런 내 음악 모임을 한다면 어떤 걸 기획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주제로 같이 누군가가 선곡한 뭐 음악을 쭉 들어보는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 말고 잠시만요. 네. 네. 그런 형태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했을 때 이제 각자가 가진 취향을 교환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냥 교환하면 조금 낯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교환하지 않고 익명의 사연을 먼저 이 곡을 왜 선곡했고 이 네. 곡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일단 각자 자리에 놓여진 어떤 익명의 편지를 먼저 읽고 나서 음악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제가 선곡한 음악인데요 라고 이제 그 선곡자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육성으로 좀 교환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밌네요. 기획을 했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 모아서 우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네분들이 또 어떤 음악 가져오실지도 그쵸. 궁금하네요. 뭐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의 개성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연령대별로 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다양한 활동 하셨는데 인터뷰 매력이 이제 인터뷰를 많은 사람을 했잖아요. 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제가 워낙 원래도 말이 많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안 그래 보여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수다쟁이로 이제 캐릭터가 잡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대화하는 게 워낙 즐겁고 대화를 통해서 받는 영감이 네. 큰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뷰라는 형식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그 상대에 대한 관심과 어떤 존중이 있어야만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런 매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네, 인터뷰가 가진 매력은 가장 그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대화라고 말씀드린 게 꼭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제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했을 때 조금 더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끌어낼 수 있어서 꼭 끌어낸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가장 더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문가인데요. 인터뷰에서 이거 뭔가를 끌어내는 내가 끌림을 당한다는 느낌 없이 술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인터뷰를 잘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터뷰의 매력을 충분히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우리가 화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 집중을 하고 음악 세계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람이든 작곡가든 화자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청자, 듣는 사람, 리스너에 집중을 한 매거진이란 말이죠. 왜 가수나 뮤지션을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너무 중요한 기획 의도 중에 하나인데요. 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음악 없이 못 살겠다. 음악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살아오면서 어떤 특정 뮤지션을 저는 덕질을 한다거나 완전 판다거나 특정 장르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좀 오히려 자책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어떤 뮤지션의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라고 하기보다는 시간만큼이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듣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짙어졌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음악이라는 거를 덕질했던 것 같아요. 특정 뮤지션이 아니라 물론 뮤지션이 만들어내는 게 음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이라는 것이 가진 힘, 효과, 어떤 작용 같은 것들에 매료돼서 이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더 넓은 장르를 좋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작용해서 향유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또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는 게 저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음악을 좋아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늘 나는 리스너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깨달으면서 듣는 사람들을 주목을 해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나만이 좀 가진 시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리스너가 꼭 뮤지션은 안 돼. 듣는 사람들만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뮤지션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헤비한 리스너기 때문에 포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향유자의 관점으로 음악을 접근하겠다라는 게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리스너를 만든 청년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진해가 이제 고향이시죠? 네. 어릴 때 진해는 어떤 곳이었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청소년기의 친구들하고 버스킹도 기획을 해서 막 군항제 때 행사도 하고 그랬던 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던 소녀였더라고요. 진해 고향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시죠. 진해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 대학을 가면서 이제 상경을 했던 케이스인데 진해에서 저는 이제 진해에서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늘 춤추고 노래했던 것 같아요. 춤을 췄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는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요? 오히려 춤을 더 많이 췄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노래와 춤의 비중을 좀 따져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댄스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면서 그래요? 네. 지금 놀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특기적성이라는 게 있었어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춤을 접해서 왜냐면 춤도 결국 음악을 매개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몸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이 재밌고 또 혼자 추는 경우는 없었고요. 다 친구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을 듣는 행위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군항제 이제 가요제도 있어요. 그때 가요제도 나가보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그냥 틈만 나면 계속 노래방에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해에서 뭐가 없었다고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은근히 생각해보면 있었던 게 그 놀토라는 게 있었는데 그
노는 이제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토요일마다 네. 문화 무대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석동체육공원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무대에 어떤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선보일 네. 수 있게 그런 무대가 있었어서 거기서 그런 이제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떤 걸 목표 삼아서 또 선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사실 진해라는 곳이 지금은 따분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돌이켜보면 무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음악과 관련된 기획의 일을 꿈꿀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해가 지금도 이제 우리 속천에 가면 진해로 옆에 이제 버스킹 하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곳곳에 이제 무대로 쓸만한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임이나 우리 이제 댄스, 뭐 노래 이런 거 행사를 또 한번 그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할 게 많네요. 네, 할 게 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진해는. 사실 그런, 특히 제가 지향하면서 꿈꿔온 기획의 형태가 어떤 유휴 공간을 네.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이 진해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서울에서는 좀 빈틈이 없는 느낌이라면 진해에서는 저한테 너무 모든 공간이 무대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 문화예술이 일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이런 일상의 유휴 공간에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대학교 때도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런 거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게 다 진해에서의 어떤 경험과 환경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진해 문화 환경이 뭐 꽤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진해에 춤 잘 추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중원 로타리 엊그저께도 보니까 밤에 거기서 막 댄스하고 그래요?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굉장히 그러니까 진해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도시 같지만 또 잘 살펴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활기찬 그런 또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다양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일 경험이 좀 궁금해요. 잡지를 만드는 일을 아까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잡지를 만드셨나요? 제가 돈패닉 서울이라는 네. 무가지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돈패닉 서울은 이제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원래 만들어진 돈패닉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서울에서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진행한 브랜드고, 그게 한번 이제 휴관됐었다가 네. 제가 다시 시작하는 일에 투입이 돼서 같이 키워나갔던 그런 매거진 브랜드고요. 거기서 이제 편집장을 맡게 되면서 매거진이라는 거의 매력을 조금 더 일을 하면서 알아갔던 것 같고, 그 전에 제 첫 커리어는 음악 페스티벌이었어요. 음악 페스티벌이요? 네. 홍대에서 이제 거의 한 20년쯤, 또 제가 숫자에 좀 가물가물해서 어쨌든 홍대에서 네. 오랫동안 10년일지도 모르겠네요. 10년인지 10년인지 좀 헷갈리는데, 잔다리 뮤직 페스타라고 네. 해서 홍대의 다양한 공연장들을 베뉴로 해서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도 모시고 오고, 한국의 뮤지션도 이제 거의 60팀이 넘게 제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또 그때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한 번에 좀 서로 쇼케이스형 페스티벌이어서 서로의 무대를 교환하고 또 선보이는 그런 페스티벌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패닉 매거진을 만들었다가 또 문화재단에서는 1년,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1년 동안 문화도시 TF팀으로 또 일도 해보고. 네, 또 다양한 경험하셨네요. 네, 최근에는 콘텐츠 브랜딩 에이전시에서 또 일을 했었고요. 이 리스너라는 이제 매거진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경험이 축적돼서 또 잡지 하나가 이거 거의 혼자서 편집하고 촬영도 혼자 하고 글도 혼자 쓰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잡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쭉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조만간 이제 여행 또 가신다고 들었어요. 진해서 좀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미있는 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행 계획이 있다고 해서 어디로 가시나요?
일단은 지금 베를린에 가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 워킹홀리데이를 나가려고 이제 진해에 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베를린이 될지 런던이 될지 조금 열어놓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제가 이미 한 번씩 갔던 도시들이라서 네. 조금 더 깊게 느끼고 체화하고 오고 싶다. 왜냐면 꼭 서양의 문화가 우월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사실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문화예술적으로 콘텐츠가 아주 풍부한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좀 더 제 시각을 더 넓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여행 중에 또 뭐가 나올지 또는 그 여행의 경험으로 또 뭐가 나올지가 기대가 맞아요. 되고요. 네. 가기 전까지 저랑 또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뭐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개인적인 소망도 좋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어떤 조금 상업신에서 제 본업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매거진을 만들어 오기도 했는데, 이 리스너라는 매거진 또 브랜드는 제가 그냥 평생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여행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형태이고, 또 제 본업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그 콘텐츠 에이전시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해왔다면 지금은 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음악을 매개로 음악을 통해서 이 건강을 어떻게 지속하고 또 네.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뮤직 웰니스 분야에 관심이 많아져서 최근에 싱잉볼 자격증도 따고 디제잉도 연습을 하고 하면서 또 새로운 행보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뮤직 웰니스는 뭐예요? 좀 처음 듣는 거라서. 네. 예. 요즘 또 웰니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웰니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살아 있을까에 대한 어떤 네.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단어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음악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저는 결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웰니스가 떠오르면서 지금 러닝, 그다음에 네. 요가, 그다음에 다양한 명상, 차 네. 문화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무래도 이런 저희가 소셜 환경이나 네. AI나 이런 너무 정보화 시대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평안을 찾게 네. 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도 이제 저 또한 동시대 현대인으로서 그런 니즈가 생겼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고민을 해봤을 때 그게 사운드, 그 다음에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쉼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네. 콘텐츠, 또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 그런 실험을 베를린에서 좀 더 해오고 싶고, 나중엔 돌아와서 또 그런 브랜드를 전개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제 굉장히 가까운 목표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그때 한번 그 수미 선생님과 말씀 나눴듯이 늘 제 안에는 뭔가 진해에 기여를 해야 된다? 진해에 와서 뭔가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눠야 된다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저만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꼭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좋지만 최대한 저는 저를 이제 좀 네. 더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 좀 더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진해에 와서 그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 아니면 네. 어떤 사랑방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꿈 중에 하나가 제 모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편집샵의 개념으로 네. 진해 사랑방을 만들어서 제가 그동안 영감 받아온 모든 네. 것의 축적체를 네.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여생을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아주 짱돌같이 돼가지고 진해 단단한 사랑방 진해여고 나오셨죠? 모교? 네. 모교 가서 강의도 하시고 네네. 진해 이렇게 돌아와서 뭔가 본인의 재능을 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관심사를 펼치면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방송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이제 진해마을 라디오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마을 라디오라는 거 아마 처음 접하신 거 네,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네. 오늘 방송 소감 궁금합니다. 네. 서울에 살아오면서 사실 마포 FM 이런 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서 네.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해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계신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수미 선생님을 뵈면서 이 진해 마을 라디오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진해에 이렇게 미디어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실 진해 온 지 지금 2개월, 3개월 되어 가는데 진해 와서 늘 계속 가족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근데 이제 진해의 사람들과 제가 더 많은 사람들과 알아가기에는 사실 어떠한 계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미처 닿지 못한 사람들도 플랫폼 안에 콘텐츠로서 또 소식을 접하고 네. 또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라디오에 또 출연하게 돼서 너무 뻔하지만 영광입니다. 이제 라디오 출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와서 직접 제작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경계 없는 리스닝 컬처 매거진 리스너의 현지의 제작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진해 구도심에 있는 중원 로터리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는데 올해 좀 빨리 만들어졌어요. 덕분에 구도심 전체가 일찍 성탄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저도 책방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일찍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혼자서 반짝반짝 좋다고 놀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은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 따뜻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온난화로 겨울은 더디 오는데 시국은 계속 스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겨울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진해살롱 올해 마지막 방송은 성탄 지나고 한 해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진해살롱이었고요. 여기는 진해 마을 라디오 진해 FM이었고요. 저는 이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